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선입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에는 기관이 거래소에서 7,800억 원 이상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었는데요.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대량의 순매수세 들어왔었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은 기관 1,770억 원 순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시각으로는 금융투자보다는 연기금 쪽이 조금 더 매수세가 쓴데요. 과연 기관 수급의 연속성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자세한 시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식 잔소리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도 가능하고요. 전화 참여도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보내는 받는 이에 샵 4989 이렇게 설정을 하신 후에 내용에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활짝 열려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전화번호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보다는 전화를 주셨을 때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나에게 딱 맞는 맞춤 전략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안 종목까지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은 저희 주식잔소리 1시간 진행이 되지만요. 정재훈 멘토님과는 하루 종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2가지나 방법이 있어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메신저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노란색 메신저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들어오시는 방법 매우 쉽습니다. 그 문자 상담 번호 샵 4989번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상담 신청하시면서 오픈 채팅방이라고 5글자만 추가로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은 문자 상담 신청 안 하시더라도 오픈 채팅방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4989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노란색 스마트폰 메신저에 검색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가짜방, 우리 정재 멘토님을 사칭한 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방에 들어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꼭 써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동영상 시청하시면서 정재 멘토님과 함께 주식 공부해볼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신 후에 주식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정재훈의 주식잔소리TV라는 채널이 뜨거든요.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장전 시황, 마감 시황 이 2개는 꼭 올라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말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기업 이슈, 시황 이슈, 강의 정말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의 보실 때 동영상에 좋아요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는 센스까지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황 자세히 살펴보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조금 눈에 띄는 게 지난주 목요일부터 기관들이 이틀 동안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오히려 계속해서 일단은 거래소에서는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이 좀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도 거래소에서 기관 수급 잘 잡히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현재 좀 어떤 종목 궁금해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기관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이유라든지 오늘의 종합적인 상황을 좀 궁금합니다. 짚어보도록 하죠, 멘토님. 예, 거래소 시장이 0.29%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24%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최근 들어서 일단 좀 지수의 상승 흐름들이 괜찮게 나왔어요.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날 상당히 좀 좋은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 부분들 이유를 보게 되면 무역 협상에 대한 얘기들이 먼저 좀 돌았던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땐. 그러면서 기관 쪽에서 대량으로 좀 순매수가 좀 들어와 줬었고요. 그러면서 지수의 상승을 좀 견인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특히나 금융투자 쪽과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를 했었어요. 근데 매수를 해준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코덱스 200이나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기업들 ETF 쪽을 좀 매수를 했습니다. 인덱스 쪽을. 그러면 그리고 난 이후에 일부는 업종 대표주들 일부 좀 매수를 했는데 주된 매수는 IT 쪽과 인덱스 쪽을 좀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기관 쪽 같은 경우는
IT 쪽이 섹터가 맞기는 맞는데 대형주들 중에서는 뭐 IT 쪽이 맞긴 맞는데 다른 쪽에 있어서의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인덱스 ETF 쪽을 좀 매수를 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 쪽에서 500억대의 거래소 매도가 나와주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는 20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코스닥은 84억 순매수에 기관은 55억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IT가 일단 대장이에요. 여전히 IT가 주도 업종이다, 주도주다라고 좀 봐도 됩니다. 내년도에 증권사 시장 전망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한결같은 얘기는 IT 쪽 섹터는 여전히 된다. 이익에 대한 개선치가 돌아선다라고 대부분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미 반도체 업황은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선제적으로 이미 주가는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조금 쉬어가네요. 삼성전자가 쉬어가는데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흐름 나쁘지가 않아요. 우선주 뭐 더할 나위 없고요. 현대차 별로고요. LG화학 별로고요. 셀트리온 별로입니다. 포스코 별로고요. 삼성바이오는 그나마 좀 괜찮네요.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하나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도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61선 자리 때만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기준선은 61선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내수 유통 쪽 섹터들, 금융 쪽 이쪽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는데요. 일단은 유통이나 내수 이쪽에 포커스를 좀 맞춘다라면 제 판단했을 때는 배당을 염두에 둔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연말로 갈수록 이제 배당에 대한 욕구가 좀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갖는 게 좋지 않나.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장은 두 가지예요. 성장주냐 아니면 고배당 가치주냐. 이 부분들을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적으로 산업재 쪽 섹터는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동차, 화학, 조선, 기계 뭐 이런 쪽 다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빠지거나 뭐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안 좋다고 한 부분들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의 회복 속도예요. 상승에 대한 속도 혹은 반등에 대한 크기 이 부분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무역 협상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면 저는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재 쪽 섹터에 나름대로 좀 순환매는 충분히 좀 나와주겠죠. 그 부분들을 염두를 해줘야 되는데 시간적인 부분들은 좀 여유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IT 쪽에 필두로 해서 신성장 섹터들 4차 산업에 관련돼 있는 그런 쪽 섹터들이 좋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이런 국산화에 대한 관련주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IT 이외에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 예를 들면 게임주의 NC소프트나 그렇지가 않다라면 별로 없어요, 사실. 4차 산업 준비하고 있는 뭐 삼성 SDS 뭐 이런 종목군들은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그 이외에 성장을 할 만한 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 뭐 2차 전지 쪽 섹터도 나름대로 좀 괜찮긴 한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돌아설 자리대는 좀 남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삼성 SDS가 보게 되면 차트의 모양새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구간이기는 한데 그래도 착실하게 4차 산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61선 자리대만 깨지지 않는다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19만 5천 원 자리대인데요. 이 자리대만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시장의 오늘의 변수는 매지온이에요, 매지온.
매지원 임상 3상 결과가 나왔죠. 절반의 성공.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이 절반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희귀약품으로 지정이 되면서 전망은 좀 희귀약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판매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차익 매물이죠. 차익 매물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뭐 헬릭스미스 그다음에 다른 종목군들 좀 보게 된다라면 뭐 휴젤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은 솔브레인이에요.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국산화 소재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주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었죠. 근데 일본 쪽에서 승인이 났다라는 그 소식이 주말에 좀 나왔었죠. 그 부분들 때문에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소재는 단기적으로 좀 볼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길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필승코리아 펀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필승코리아 펀드 설정을 하고 난 이후에 누적 수익이 한 7%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필승코리아 펀드의 자체가 수입을 해오고 있는 것들을 국산으로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한국인들만이 만들 수 있고 한국 기업들만이 만들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장비와 소재 부품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류 장비라든가 소재 부품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더 키워나가겠다는 얘기고 육성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단기적으로 소재 이 국산화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 기간 오랜 시간은 있어야 돼요. 근데 장비나 소재 일단 세계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을 키워나가는 게 더 빠르단 말이에요.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캡 이쪽에 있는 기업들은 일단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을 드렸을 때 기술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61선 또는 21선 또는 전저점 이걸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61선 깨지고 내려갔죠. 그러면 리스크 관리 하셨어야 되죠. 해야 됩니다. 일단 리스크 관리. 동진세미캠 마찬가지예요.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61선 깨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제 121선 라인 때까지 내려갔는데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20선 라인 때 깨게 된다라면 240까지 다시 또 내려오기 전에 한 14,000원 깨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네요. 이 자리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서 나오는 전략. 21선 방향성이 꺾였죠?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는 거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차 시세는 끝났다라는 부분들, 21선을 이탈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등 타이밍을 노려서 일단은 현금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IT 쪽 섹터 장비주들을 좀 보자고요.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삼성향이 있고 SK 하이닉스향이 있을 거예요. 테스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테스 같은 경우도 저점 안 깼죠. 저점 깨는 흐름들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릴 수 있어요. 왜?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이중 바닥을 찍고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하락폭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저항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럼 이 저항 자리대가 약 21,300원 자리대네요. 250원 자리대. 요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그걸 보고 접근하는 게 좋고 눌림 시에 보는 게 낫겠죠. 그리고 거래량 오늘은 좀 괜찮네요. 이러한 부분들 좀 놓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소재 쪽 보게 되면 SK 머티리얼즈가 그나마 대장이에요. SK 머티리얼즈가 대장인데 이 친구가 치고 나가는지를 좀 봐야 돼요. 이 친구가 치고 나가지 못하니까 소재 쪽에 힘이 좀 약하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비자 쪽 테스가 좀 여러분들께 제일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들인데 내년도 시장의 업황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장비 쪽 섹터는 돌아설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은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쪽 SFA 반도체와 네페스는 좀 방향이 틀리죠. 네페스는 숙이고 있고 SFA 반도체는 치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SFA 반도체 쪽으로 봐야 되겠죠. 60, 120 골드 났습니다. 그러면 조정폭이 조금 더 눌릴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박스로 이렇게 진행되는지 요걸 돌파하고 넘어가는지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페스나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근데 만약에 저점 자리대 22,500원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더 힘들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5G일 거예요. 5G 부분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부분들 대표적으로 KMW,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람으로 이 저점 자리대 안 깼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부분들 안 깼으면 좀 좋겠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 좀 보시고요. 이거 깨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매수했는데 여기서 손절을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상에서는 47,000원짜리대만 지지하면 될 것 같고요. 서진 시스템 61선 깨고 내려왔는데 이 부분들도 일단은 조정폭은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중에 가장 강했던 게 지난주에 HFR이었었어요. HFR. HFR이 21선 뚫고 61선 저항까지 갔죠. 그러면 20과 60이 데드크로스가 나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들어오는데 적게는 21선에서 많게는 61선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거 박스 이렇게 절반의 되돌림. 그러면 한 24,500원 또는 러프하게 25,000원에서 이 자리대로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기업들도 다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RFHIC, 이노와이어, 솔리드 이런 부분도 다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기준점을 20과 60 데드크로스가 난 부분들, 목표 타겟은 61선, 엔드 하락의 절반 되돌림, 그 자리대를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6,100원, 솔리드는 6,100원에서 5,000원대 초반, 요 박스권,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은 6,100원 자리대가 되겠죠. KMW 마찬가지로 20, 60 데드, 하락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죠. 그러면 하락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 약 한 63,000원대 중후반, 그러면 61선 자리대를 필두로 해서 박스 이렇게 해놓고 난 이후에 넘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시세의 흐름들이 나져 있고서 조정을 받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고, 시세의 흐름들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장비사들 중에서도 LG 계열이 있고 삼성 계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있겠지만 휴대폰 같은 경우는 애플 것도 있겠죠. 그러면 삼성, LG, 장비사 같은 경우는 LG보다는 삼성, 그리고 삼성과 중국 이렇게 합쳐지는 거. 그 다음에 휴대폰 부품 쪽은 LG와 삼성, 여기가 애플이 있죠. LG보다는 삼성의 플러스 알파적으로 애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BH, 인터플렉스와 BH를 보게 되면 똑같은 건데 인터플렉스는 주가가 죽었어요.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BH는 올라가다 죽어 내려가진 않고 가격 조정 끝났어요. 저녁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이거 BH 가격 조정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시점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 실적의 차이, 성장성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인터플렉스 이외에 별개로 좀 볼 수 있는 거 코리아 서키트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올라가서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고 나서 조정받는 것들은 가격 조정 끝나면 기간 조정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오랜 시간부터 많이 밀려 내려오고 바닥을 다진 애들이 돌아서게 된다라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들까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시세 흐름 나온 뒤에 조정받는 종목들 혹은 시세 흐름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 IT 안에서의 각 섹터별에 있는 종목들 좀 차트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뭐 솔리드, KMW, 테스나 등등 다양하게 살펴봤는데요. 갖고 계신 종목이 있으셨다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문자와 전화 많이 주고 계시죠?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또 뵈네요. 예, 네, 어떤 종목 갖고 오셨어요? 예, MC넥스 네, 25,500원에 네. 29%요. 예. 25,500원에 29%시고요. 예. 수익 굉장히 많이 보고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아, 예, 아유, 그냥 끝까지 갖고 있었어요. 예, 네, 혹시 이 종목 한번 예전에도 신청을 해 주셨었나요? 그 전에, 이제 전문가님. 그래가지고 또 이재원 전문가님 한번 얼마까지 갖고 가야려나. 몰라가지고 또 알겠습니다. 여쭤보려고. 네, 정재 멘토님이 보는 목표가 궁금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이재원 전문가님. 저번에 그 상담해드렸을 때 예. 제가 뭐라고 상담해드렸어요, 어머니? 이게 2만 얼마 가서 이렇게 반절 팔라고는 안 팔았어. 안 팔았어? 예. 25,000원 정도 가면 파시라고 그러지 않았나, 절반? 예, 그러시오. 근데 그냥 안 팔고 그냥 실적이 좋은 것 같아서 그냥 갖고 있으시오. 어머니, 강단 있으셔? 예, 아유. 하나도 안 파셨어요, 전문가님 어머니?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예. 그러면 어머니, 예. MC넥스가 실적이 좋고 한 거는 다 알아요, 그죠? 예. 잠깐만 올해 실적을 한번 볼게요. 이 친구 실적 좋아요. 예. 이 친구가 1,000억대 영업이익 나고 내년도에는 좀 1,200억 정도 나오는데요, 어머니. 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예. 내년도에 이게 변수가 좀 있어요, 어머니. 예. 카메라 쪽에 판매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내년도에는 이제 가격, 이 단가 인하 압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어머니. 예. 그런 수익성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 예. 그 부분들이 일단은 관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이 29% 거의 30% 정도 갖고 계시잖아요. 예. 어머니 잘 참으셨어요. 예. 잘 참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 여기에서는 절반 정도 좀 챙겨주세요, 어머니. 지금? 여기서는 절반 정도 챙겨주시고. 오늘 팔이야요? 응? 오늘 내놔? 그냥 오늘 절반 정도 줄여주세요, 어머니. 아, 그래요? 그러다가 다시 또 늘릴 수도 2,750원 있어. 갔더만, 예. 응? 오늘 최고가가 26,750원 갔어. 26,750원 갔는데 거기서 못 파니까 아쉬워서 못 파시겠어요? 아니, 저기 전문가님 물어보고 팔라고. 일단 어머니 예. 절반만 다 파지 마시고 절반만 좀 줄여 놓으세요. 예. 절반만 줄여 놓으시고 얼마까지 갖고 가? 나머지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4분기 실적 발표 올해 연말 정도 때까지는 한번 봐봐요, 어머니. 나머지 절반은 12월 달까지? 나머지 절반 어차피 이 친구가 배당이 나와요, 어머니. 예. 배당도 나오는데 이제 연말 되면 양도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이 친구는 올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예.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절반 정도만 좀 챙겨 놓으시고요. 예. 나머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데 29,000원까지는 가것이요? 한 29,000원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어머니. 그냥 싹 파는지 말고 전화했어요? 절반 정도만 갖고 계세요. 절반 오늘 예. 매도하시고. 예, 아이고, 너무 고마워요, 항상.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입니다. 3652번님이 보내주신 LS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58,800원이고요. 비중은 25% 갖고 계세요.
자, 58,800원이시면은 작년쯤에 구매를 하셨을까요? 혹은 올 초에 좀 들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계속 내려오다가 8월쯤부터는 그래도 좀 올라오는 모양새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수가까지 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일단 LS가 좀 지주사예요. 지주사인데 일단 배당은 좀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내년도 성장을 좀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 이게 전력 쪽의 스마트 그리드나 이런 쪽에 있어서 결국 산업재 쪽 섹터예요. 싼 부분들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는요. 산업재 섹터 중에 안 싼 주식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산 가치보다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종목인데 수두룩해요. 근데 손실은 나고 있어요. 20% 이상 나고 있단 말이에요. 갖고 가셔야 돼요, 이런 거. 왜냐하면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 되면 산업재 쪽 섹터로도 분명히 순환매가 나올 거예요.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아마도 뭐 20, 30%의 상승률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종목마다 다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거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S가 58,000원대 거의 뭐 59,00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 올해 초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지금은 좀 보유를 해 나가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좀 긴 관점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올해는 넘어간다라는 생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뭐 5만 원대에서는 좀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서는 뭐 기술적인 차트 분석이나 이런 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좀 보유를 해 나가는 전략 대신에 시간적인 부분들 좀 여유 있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보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LS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0617번님이 보내주신 민엔지 진행을 해볼게요. 매수가는 17,050원이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본인 인증 서비스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오늘은 그래도 3.78%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일에 그 실적 발표가 났는데 일단은 괜찮게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4% 가깝게 오르고 있는데요. 자, 민엔지 어떤 전략 세워가면 좋을까요? 싸게 매수를 잘 하셨어요. 17,050원에 좀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뭐 30% 잘 하셨는데 이번에 좀 박스 돌파 시도가 좀 나오네요. 지금 시간이 10시 17분 거래량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요. 좀 더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121선 라인 때 이 자리 때까지 좀 무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네요. 박스 돌파를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했으니까 그럼 보통 이렇게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 이 폭만큼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폭만큼. 그럼 그 자리대가 19,000원대예요. 그러니까 19,000원대를 목표로 잡고 일단 좀 더 가져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엔지 목표가 1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 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다음 상담은 전화입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우리로요. 우리로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2,890원요. 2,890원의 비중은 비중은 약 10% 정도 돼요. 10% 정도 갖고 계시고요. 예, 10%인데. 네, 10월에 들어가셨어요? 최근에? 좀 돼서 한 두어 달 안 됐나?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한 두어 달 안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어떤 점 제일 궁금하세요? 지금 이게 뭐 언제든지 본전을 올라갈 수 있는가 싶어서 아는 거면 종목 거쳐서 해야 될까 싶어서요. 움직이를 안 하네요. 네, 종목 일단 매수가로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 손절 타이밍까지 궁금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 회사 실적 3분기 실적 확인하셨어요, 아버님? 실적은 제가 할 수가 없고요. 컴퓨터가 없어가지고요. 확인 못 대충 하셨어요?
예, 못한데 이거 여기에 그 핸드폰 나와 있는 거 봐서는 연도수로 나와 있는 거 보이기에는 실제는 아주 많이는 안 나도 적자는 아닌 걸로 나와 있던데요. 단기 순손실 15억이에요. 아, 예. 영업이익 4억 흑자인데 작년 동기보다 반토막이고요. 예. 매출은 좀 많이 늘었는데 예. 5G 종목군들에 포함이 되죠, 우리로가. 아, 그건 뭐 뭐 이런 것 좀 그거 아는데 상세한 지식은 몰라요. 아버님 이거 예. 2,89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반등은 나올 수 있어 보이는데요. 예. 이거 매수하신 이유가 뭐세요, 아버님? 이유는 그때 완전 이 종목도 모르는데 어느 TV인지 모르는데 TV에서 누가 뭐 추천받아서 샀어요. 괜찮다 싶어서. 아버님 그 주식을 하실 때 예. 보아하니까 10월 말경에 추천했네요, 누가. 예, 예. 그죠? 10월 말에. 예, 예. 그러고 나서 이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나서 추천을 했으면 손절가도 제시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모르겠어.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손절가 제시를 해드렸을 거예요. 예, 예. 목표가도 있었으면. 예, 예. 그러면 그 부분들에서 아버님이 대응을 안 하셨어요. 첫 번째.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빠진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부분들인데, 예. 5G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는 오히려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왔어요. 예, 예. 그렇다는 얘기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아버님. 예, 예. 불확실한 종목 하지 마시고 예. 괜찮은 종목 사시는 게 더 낫다고 봐요. 만약에 뭐 우리로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해서 갖고 있는 것보다 예. 차라리 5G 종목군 중에 뭐 물려 있는 거 싼 거를 사겠다, 가격대 비슷한 걸 사겠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뭐 솔리드나 예. 전 이런 게 더 낫다고 봐요. 우리로보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안 올라가서 한 번도 뭐 올라가도 5원 이래 10원 이래까지 올라갔다 내가 되내려와서 그래도 전문가님한테 말씀 들어보고 종목 교체를 할까 싶어서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제 매수하신 지 한 달이 안 됐어요, 아버님. 그래요? 한 달이 안 됐어요. 예. 한 달이 안 됐는데 아버님 한 두세 달 정도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예, 예. 그죠? 예. 단기로 하셔가지고 아버님 수익 절대로 못 나요. 예, 예. 투자적인 부분들로 보셔야 되고요. 예. 두 번째, 아버님 성향은 단기 대응이 안 되시는 성향이시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변동이 큰 종목보다는 예. 차라리 좀 안전하고 뭐 배당을 많이 준다든가 예. 좀 실적이 점진적으로 돌아선다든가 그런 예. 좀 괜찮은 종목으로 좀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한테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 예. TV에 종목 추천하는 거 사지 마세요. 예.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꼭 지키시고 예. 성공 투자하시고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수가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ICD를 네. 14,500원에 10% 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팔아야 될지 여자야 될지 전문가님한테 상담받고 네. 지금 하려고 그래가지고 전화했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혹시 저희 방송 즐겨보세요? 그럼요. 그저께도 제가 전화 상담했어요. 아, 정말요. 저희가 ICD 정말 4월, 5월부터 9,000원대부터 계속 추천해 드렸었거든요. 예. 네, 근데 조금 늦게 들어가셨어요. 예, 늦게 들어갔어요. 네, 그래도 수익률은 35%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네. 멘토님 목표가 어느 정도 보시는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수가십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셨디야? 그때 있잖아요. 추천을 했는데 내가 다른 종목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제이스틱 있어가지고 그 전에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그걸
그것 때문에 못 아니 수익 좀 보고 한다고 해가지고 수익 보고 팔고 ICD를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고점이 2150원인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팔아야 되나 아니면 더 갖고 가야 되나 내년까지는 그때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까지 갖고 갈까 싶어서 제가 상담 좀 받아보고 하는. 14,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예. 그럼 내년까지 갖고 가야지. 그죠. 일단은 ICD 지금 자리대 좀 부담스러운 자리대예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뭐 신규로 들어가게 되면은 물릴 가능성이 좀 높고요. 예예. 아마 지금 들어가면 물릴 거예요, 다들. 아마 개인 투자자들 배 아플 거예요. 아우, 요거 사갖고 갖고 있어야 되는데 5% 많이 먹었다 팔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TV 보시는 분들이. 예. 네, 어머님 일단 잘 하셨는데 예. 비중이 10%씩이에요. 그죠? 예예. 그러면 예. 1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예. 한 수익이 조금 더 나고 계시니까 예. 가져가 보세요. 얼마까지 갈까요? 얼마까지 간다고요? 예. 보자 얼마까지 갈까요? 이놈이 일단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서 추가적인 급등은 힘들어 보여요. 아 예.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왔으니까 예. 한 23,000원짜리 때 23,000원이요. 그 자리 때까지는 좀 보이니까요. 예.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어머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문자입니다. 1259번님이 보내주신 삼본전자 2,896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조금 되세요. 4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지금 다행히 일단 수익권 보고 계세요. 오늘 좀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수익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수익 보고 있을 때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가볼까요, 멘토님? 삼본전자를 좀 매수를 하는데 참 이 회사 참 욕 나오는 회사예요. 이 회사 변동성도 겁나게 크고요. 이 방송 용어로 좀 적합한가 싶기도 한데 이게 뭐 그런 이런 그런 건데 갭상승해서 죽이고 따라오면 윗골이 달고 아주 요상한 기업이에요. 이 회사 올라갔고 실적이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좀 잘 나오느냐? 잘 나오는 부분들도 아니에요. 적자예요. 적자. 그냥 이슈, 테마 뭐 이런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대주주의 지분 나비스 피델리스 2호 뭐요 이거? 주인이 없어요. 언제든 매각할 수 있는 뭐 그런 회사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11월 15일 잠깐 분기보고서 한번 보죠. 분기보고서를 보아하니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했네요. 당기순이익도 27억 흑자로 전환했고 이 웬일이래? 일단 흑자로 전환을 했네요. 근데 여기서 좀 쭉 한번 보게 되면 사채 발행한 게 한 400억 정도가 되네요. 전환사채 발행한 게 2,500원 전환가액이 2,500원이고 올해부터는 무조건 다 청구할 수가 있네요. 2,500원대. 아닌가 다를까 전환 청구권 행사한다고 나왔네요. 78만 주 정도 나오네요. 전환가액 2,500원에 그럼 봅시다. 2,500원에 전환한대요. 75만 주를. 이 종목의 끼만 보면 이 끼가 있어요. 이 끼가 있거든요. 얘도 이렇게 가지 말란 법은 없어요. 인공지능 스피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차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 대량 거래량, 엄청난 대량 거래량, 이건 뭘까? 차트를 돌리는 그런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2,900원 언저리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2,900원. 적당한 가격인데요. 40% 비중? 이걸로 승부를 좀 보시려고 매수를 하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요걸로 한번 승부를 보시려면 3,000원 깨지면 일단 정리하시고요. 3,000원이 안 깨지면 한번 가져가 보세요. 이거 4,000원짜리 때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차트로만 봤을 때 이 자리 때 넘어가 돌파 시도 좀 나올 수도 있어 보여요. 이 자리 때. 그 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3,000원 깨지면 전량 차익하고 나중에 다시 잡더라도 올라가게 되면 아마 탄력이 붙게 되면 이 자리 때 넘어가는 시도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까지 한번 쭉 끌고 가보는 뭐 그런 전략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본전자 일단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에는 4,000원 돌파 시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은 3,000원이 깨지게 되면은 전략 차익 실현해보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3323번님이 보내주신 Q캐피탈 살펴볼게요. 매수가 860원이시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Q캐피탈 그동안 굉장히 거래량도 없고 조용하다가 10월 29일쯤부터 거래량 굉장히 늘어나면서 상한가도 한번 진입했고요. 오늘은 11%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오늘 관련해서 뜬 소식은 계열사 중 한 곳이 임상 이상 신청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거든요. 하지만 아직 매수가보다 한참 아래에 있어요. 어떤 전략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야, 이거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차트예요. 네. 이게 여기에서 10%인데 860원에 이 말하는 순간에도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부리고 있는데 지금 가서 봐야죠. 뭐 보는데 720원, 730원 요 자리 때 저항 아닐까 싶어요. 요 자리 때 720원, 730원 요 자리 때 좀 저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이 거래량이 오늘도 터지면서 흐름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요 흐름들 나오게 되면 730원 정도 때 730원 자리 때가 이젠 좀 저항 자리 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요거를 거래량이 터지면서 뚫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기업의 실적을 보고 할 것도 아니에요. 기업의 실적을 보고 할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차트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주당 자산 가치보다도 일단은 조금 낮아요. 창투사 쪽이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좀 더 보유를 해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860원이면 한 20% 정도 손실권역이신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800원 위에서 한번 매도 기회는 줄 수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 좀 비중을 축소하는 뭐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Q캐피탈 일단은 800원 위에서 비중을 축소해보자라면서 차트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0985번님이 신청해 주신 동진세미캠 살펴드릴게요. 14,478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저희가 앞서서 오늘 시황 살펴볼 때 이 한국 수출 일본에서 4개월 만에 처음 승인하면서 국산화 수혜주였던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 관련해서 차트 같이 좀 봤었는데요. 이렇게 바로 또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자, 동진세미캠 다시 한번 살펴드릴게요. 멘토님. 14,478원이에요. 14,478원. 14,478원. 이게 수익을 좀 키우셨다가 매수가 정도 때까지 온 것 같은데요. 동진세미캠이 실적이 좀 괜찮아요. 괜찮은 회사인데 인위적인 상승?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소재 국산화 이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일본에서 이번에 좀 허가가 됐다라는 것 때문에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거래량 없이. 그러면
좀 더 눌러줄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20%신데 실적은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고 재무 구조도 좀 괜찮아요. 내년도 시장도 나름대로 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소재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강하지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어차피 지금 관점에서는 중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좀 보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비중이 20%시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 13,000원대 초반? 종목이 저는 많이 눌리게 된다라면 241선 자리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요 자리대까지. 전 요 자리대까지도 눌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에 한번 정리를 했다가 다시 되받는 그런 전략이 저는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좀 몇 해까지 보유를 하고 계셨다가 이만큼의 좀 수익을 내셨다가 다시 밀려 내려온 건데 16,000원대 초반 좀 넘어가거나 하게 되면 그때 좀 더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아 보이지 않나 싶어요. 좀 수익이 좀 났다가 까먹은 게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그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동진 세미캠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 연결 못 되신 분들 계시죠? 내일 다시 연락드리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상담이요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방송 시작하자마자부터 연락 주시면은 처음으로 상담 이어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양시장 큰 움직임 없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기관 들어오고 있지만은 아직 뭐 크게 줄거나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은 채 좀 관망세가 지속되는 모습인데요. 자,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저희 관심 갖고 볼 종목, 한 종목은 또 있어야 되겠죠. 우리 멘토님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종목으로 좀 제시해 주실 건가요? 글쎄요. 이게 네. 종목을 좀 보면 다 이 방송에서 얘기한 종목군들만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주 막 이런 거를 할까 나름대로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좀 보게 되면 IT 쪽 섹터는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종목군들이 오늘 좀 다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종목을 좀 추천을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고민이 좀 되긴 하거든요, 사실. 네. 종목을 좀 하게 되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손실이 나고 하게 되면 또 마음고생도 많으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요, 사실. 더 이상 추천을 해드리는 게. 그 중에서도 일단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종목 중에 한번 리뷰처럼 진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싫어요. 알겠습니다. 단호하시네요. 네. 네, 일단은 BH가 많이 올랐어요. BH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 친구가 예전에 실적이 급증을 하면서 움직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인터플렉스는 아예 죽어 내려갔어요. 이렇게. 인터플렉스 보면 죽어 내려갔을 거예요. 이 친구가. 그죠? 뭐 이 테마도 아니고 이씨. 어찌됐든 간에 BH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빠졌어요. 이거 가격 조정 끝난 거예요. 이 15,000원 여기 일시적으로 이탈했었죠. 이건 가격 조정 끝난 거고 지금은 이제 상승으로 해놓고 난 이후에 정배를 다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요거 리스크 관리 21,000원짜리 때 요거 깨면 손절이에요. 일단 요거 깨면 손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빠질 시나리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얘가 21선 깨고 내려갔다 회복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락의 절반 되돌림이에요.
하락의 절반 되돌림. 그죠? 절반 나왔죠? 그럼 눌릴 거예요. 눌릴 거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22,000원 밑으로 하면 밀릴 거예요, 이거. 그럼 요 자리대 21,500원, 21,500원 자리대부터 짧게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해서 21,000원 깨져버리게 되면 일단 던지고 나오고 여기에서 매수가 되면 다시 가져가는 전략. 이렇게 좀 보면 좋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실적 괜찮아질 거예요. IT, 장비, 소재, 부품 이쪽은 이제 순환매가 쭉 나올 거예요. 계속 얘네들만 올라간 놈이 계속 못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쉬면 다른 애들 좀 올라주고 그리고 또 쉬었다가 다른 애들 올라가고 이러다가 이제 에이씨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럼 이제 주변주, 산업재주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의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BH돈을 윗꼬리 달고 눌리니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따라 들어가봤자 물려요. 기다렸다가 21,500원 그 언저리 때부터 한 22,000원 자리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22,000원 이하로 그렇게 해서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가는 그런 전략을 좀 잡아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BH였습니다. 지금 매수하라 아닙니다. 좀 기다렸다가 22,000원 밑으로 밀릴 때 21,500원 앞뒤로 해가지고 이 짧게 구간 잡아서 분할 매수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식 잔소리는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하지만은 정전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늘 열려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있습니다. 메신저 이용 가능하고요. 동영상 시청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노란색 메신저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들어오는 방법은요, 매우 쉬워요. 문자 한 통만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 메신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 노란색 메신저에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요즘에 이 정재윤 멘토님의 인기가 대단하다 보니까는 사칭방, 가짜방이 엄청 많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잘못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정재윤 멘토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꼭 써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양한 강의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모두 챙겨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인사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